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연기자 김병철입니다. 엄정화. 네. 또 들어오는데요. 워낙에 평소 작품 보면은 인물에 대한 공감력이 되게 좋은 연기자분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덕분에 저도 정숙의 모습을 바로 눈앞에서 실제로 보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집중하면서 작업을 할 수 있었고, 같이 작업을 하면서 좀 느꼈던 것은 엄정화 선배님이 현장에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현장 분위기가 많이 좀 차이가 나더라고요. 물 한 잔 마시고 해도 될까요? 그리고 좀 자기 의견을 표현하실 때도 저 같으면 좀 뭐랄까 말하기 좀 껄끄러운 그런 내용들도 껄끄러움 없이 표현하시는 그런 능력이 되게 좋으셔서 의사도 잘 전달하고 분위기도 되게 좋게 지키고, 그런 능력이 참 대단하시구나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같이 촬영을 했습니다. 남들 좀 가려운 부분도 말씀해 주시고 뭐 이런. 남들 가려운 것도 얘기해 주시지만 일단 본인이 가려운 데부터 말씀을 하시고, 저는 그런 걸 잘 못해서 그런지 좀 본받고 싶고 그랬었습니다. 또 하나의 별명이 생겼어요. 다음 작품 차파국. 이거는 차민혁과 파국의 이제 합성어잖아요. 네. 차민혁에 대한 재평가를 했다, 이런 사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어떤 평가를 했나요? 차민혁이 좋은 남편이고 좋은 아빠라는 증거가 작품에서 많이 나왔다. 그래요? 아, 그건 이제 어떤 그 삶에 있어서 자기의 의향과는 다른 저항을 만나고 그 저항에 승복할 수밖에 없었고, 이제 그 이후에 했던 행동들을 그렇게 평가를 해주신 것 같고, 근데 만약에 그런 저항, 어떤 장애물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것이어서, 그것을 뭐 그렇게 평가하는 것은 좀 결과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는 거여서, 물론 뭐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근데 이제 그런 장애물이라는 것이 전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야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차민혁 캐릭터에 대한 애정 때문에 나왔다고 생각이 들어요. 시청자분들의 네, 애정. 맞아요.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애정 감사합니다. 조우진. 그렇게 많이 비슷하다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그런 이야기가 이제 나왔던 것이 도깨비 때 처음 나왔던 것 같아요. 김은숙 작가님도 그렇게 느끼셨던 것 같긴 하죠. 뭐 그런 평가들이 있으니까 작가님도 그런 생각 안 하시다가 그런가 하고 좀 그러시지 않았을까요? 모르겠어요, 그건 잘. 그러니까 양자택일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감안하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꼭 편집에 넣어주시길 바랍니다. 네, 강요에 의해서 한다는 것. 김병철은 하남자, 상남자. 상남자. 저는 보통은 중남자라고 대답을 하는데, 하랑 상 중에 선택하면 당연히 상이죠. 하를 선택을 하는 것보다 상이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중남자라고 생각합니다. 중남자 특, 잘 눈에 안 띈다. 중상. 그냥 중중몰이장. 둘 중 누가 더 잘생겼을까? 김병철, 조우진. 조우진. 저 그게 팩트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게 가장 안전한 대답이 아닌가. 전화기 없이 일주일 살기, 인터넷 없이 일주일 살기. 전화기 없이 일주일 살기. 뭐 전화 없이 일주일 사는 건 지금 삶과 별로 다르지 않아가지고 전화로 인터넷을 보통 하기 때문에. 모태솔로로 오해받기, 결혼한 것으로 오해받기. 결혼한 것으로 오해받기?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모태솔로보다는 결혼을 했다는 인상이 훨씬 사회적으로 좀 안정감을 주는 것 같고, 안심을 시켜드리는 것 같고, 보시는 분들께. 모태솔로보다는. 근데 물론 모태솔로 분들을 제가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그분들과 훨씬 심적으로 훨씬 더 가까운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예능 1시간 촬영하기, 지방 밤샘 촬영하기. 예능 1시간 촬영하기? 더 좋은 걸 선택하는 거죠, 지금? 네. 갑자기 막 헷갈리네요. 밤샘 촬영, 어떤 밤샘 촬영인지 잘 모르겠는데 비효율적이고 힘들고 그렇습니다. 낮에 하세요, 낮에. 매력 포인트? 매력 있나요? 김은숙 작가. 훌륭한 작가. 조우진이가 훌륭한 배우. 인생 캐릭터. 다음 캐릭터. 평상시 뭐해? 자빠져 있어. 순화회사에서 누워 있어요. 누워서 보통 뭐 하십니까? 누워서 공상도 하고 인터넷도 하고 뒹굴뒹굴 하면서 집에 있다가 간식도 먹고 뭐. 어떤 공상? 네. 내가 미국에서 드라마를 찍으면 어떤 걸 할까? 어떤 생각하세요? 뭐 내가 봤던 뭐 드라마들, 저런 역할 해보면 어떨까? 내가 영어를 얼마나 빠른 시간 안에 준비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
공상망상에 가까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목표는 차기작 촬영? 아직 정해지지가 않았어요. 대상 작품들은 코미디 쪽도 있는 것 같고 약간 액션물 같은 것도 있는 것 같고 누구랑 친해? 소속사 배우 맞아 박훈 배우나 안세호 배우나 다들 두루두루 이무생 배우나 뭐 자주 보진 못하고 그래도 볼 기회가 가끔씩은 있어요. 뭐 술 한잔 하고 밥 먹고 얘기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만나면 누가 제일 재밌으실까요? 다 재밌어요. 다 개성이 좀 다르고 박훈 배우도 농담 되게 잘하고 안세호 배우도 그렇고 무생이 무생이 잘생겼죠. 귀여운 표정. 이 정도로 이해하겠습니다. 어떤 점에서 느껴지시는지. 네, 뭐 실감은 아무래도 그 정확한 18.5%라는 숫자 제가 100% 중에 18.5%의 주목을 받고 있는 작품에 출연했구나 그 숫자만큼 느껴진다고 뭐 얘기할 수도 있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딱 진짜 그 숫자를 볼 때 좀 실감이 되는 것 같고 식당 같은 데 가도 좀 잘 봤다고 말씀해 주시는 서빙 하시는 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을 만날 때 그런 걸 느끼고 있습니다. 수치화되고 뭐 이런 것들을 좀 믿는 편이신가요? 이렇게 그냥 통계잖아요. 뭐 믿는다기보다는 아무래도 뭐 기준이 되기는 하니까 어떻게 참여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뭐 특별한 과정이 있었던 건 아니고 매니지먼트 회사에 소속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영업을 하고 뭐 이런저런 분들과 만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제안을 받고 대본을 읽고 선택을 하게 된 것이죠. 뭐 회사가 열심히 했습니다. 제 몫을 한 거죠. 그럼요. 기억에 남을 만한 대사를 남긴 것이 있을까요? 기억에 남아있는 이전 작품에서 대사들을 제가 특별히 준비를 한 건 아니었고 보시는 분들의 선택이라고 해야 되나? 몫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어떤 아주 중요한 극적인 지점에서 그런 말들을 하고 뭐 그럴 때는 그게 상대적으로 다른 장면들보다는 좀 더 인상적일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그런 부분들에서 했던 말들이 전부 다 기억에 남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다만 말씀하신 대로 그 주어진 상황과 행동을 잘 수행하려고 노력을 하는 언제나 좀 그렇게 접근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그 보시는 분들의 선택인 것 같고 그래서 차종숙 같은 경우에는 잘은 모르겠네요. 그거는 글쎄 뭐 제가 뭐 이런저런 별명 이런 뭐 큐티 쓰레기나 뭐 이런 좀 조합들이 좀 재미있는 그런 별명들로 불린 것들은 좀 기억에 남는데 대사는 잘 모르겠어요. 이분들과의 호흡이 어떠셨는지. 아, 네, 뭐 전반적으로 되게 좋았습니다. 그 정화 엄정화 선배님 같은 경우는 한 30년 가까이가 산 부부 역할이어서 처음에 이제 연기자로서 함께 동료로서 작업을 할 때도 호칭이라든가 뭐 말투라든가 이런 걸 좀 신경을 썼어요. 일부러 편한 어떤 느낌을 평소에도 좀 만들려고. 그래서 뭐 누나라고 부르고 말도 반말하고 밥 먹었어 누나?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된 것 같아요. 필요 없는 긴장 같은 걸 안 해도 되는 그런 관계가 되어서 명세빈 배우 같은 경우는 승희 역할이 꽤 저는 연기하기가 까다롭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인호와 승희의 장면이 시청자들이 보기가 좀 불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좀 했었고 그런 맥락에서 명세빈 배우님도 뭐 비슷하게 생각한 것 같고 저한테 함께 개인적으로 리딩을 해보자라고 연습을 좀 해보자라고 제안을 해주셔서 그렇게 같이 좀 작업을 하면서 준비해 나갔고 그게 좀 성과를 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우혁 배우님 같은 경우는 그냥 보기만 해도 인호의 열등감을 자극할 만한 어떤 그런 조건을 가지고 계신 분이어서 보는 것만으로도 참 연기하는 데 도움 많이 됐습니다. 민우혁 배우님. 어떤 매력을 가진 인물이었을까요? 사실 뭐 엄정화 배우님은 지난번 예능 나왔을 때 최고 미남 배우가 명세 배우다라고 호칭 기억이 나고요. 어디서 그런 말씀하셨나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명세빈 배우도 인터뷰 때 드라마가 촬영 진행이 될수록 더 잘생겨 보여요.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들은 김병철이 잘생겼다는 거잖아요. 그 처음에 정숙과 결혼할 때나 아니면 승희우와 뭐 외도를 시작하게 되고 계속 유지하고 이럴 때도 그 상대방과 함께 있을 때는 그 상대방에게 최대한 집중하고 잘 대해주려고 노력하고 이런 모습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진 것 같습니다. 최선까지는 알더라도 어쨌든 역할을 했었다고 봐도 되는 거죠. 그렇죠. 저는 열심히 한 것 같아요. 그렇게
뭐 의도치 않게 우유부단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 속에서 뭐 들키지 않으려고 노력도 하고 막 그런 거지만 어쨌든 그게 유지가 되려면 사람이 되게 부지런해야 되거든요.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 제가 뭐 알아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어쨌든 여기 가서 뭐 이렇게 하고 저기 가서 저렇게 하고 이것도 어떻게 변명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걸 다 생각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만 그냥 상상해봐도 되게 머리도 잘 써야 되고 열심히 뭐 좀 노력을 해야지 가능한 거여서 노력을 많이 하긴 한 것 같습니다. 그게 방향이 좀 잘못되어 있긴 하지만. 인간 김병천의 매력은 무엇이었을까요? 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 매력이 뭔지. 그걸 느끼시는 분들은 뭔가 있겠죠. 주변에서 뭐 말씀하시는 분들 없나요? 뭐 좀 친하신 분들이나. 아, 뭐 엄정화 선배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계속 작업을 하면서 보면 볼수록 뭐 괜찮은 것 같다. 처음이 얼마나 안 괜찮았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기대치가 완전 바닥에 마이너스였으면 점점 보면 볼수록 괜찮아질 가능성이 높았겠죠. 그 시작점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아, 네. 제가 정숙 입장 혹은 승희 입장이었으면 일단 정숙이라면 그 외도 사실을 알기 전에도 자기를 무시하는 그 배우자와 같이 살고 싶지 않았을 것 같고 어떻게든 정리를 하려고 시도했을 것 같습니다. 뭐 외도를 알게 된 이후에는 뭐 그거는 상대방이 잘못을 한 것이고 그거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승희, 만약에 제가 승희였다면 그런 관계를 계속 유지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아, 근데 많은 분들이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걸 단호박이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괜찮으시겠어요? 이걸 자르신다면 제가 한번 진정성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댓글로. 뭐 영화 같은 거 보고 드라마 보고 이런 걸 좋아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전공을 정해야 될 시점에 고3 초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뭐 보던 문제집의 한쪽 구석에 명언 같은 게 써 있었는데 자신의 길은 자기가 개척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걸 보는 순간 연기를 좀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어요.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는 지금도 잘 모르겠는데 하면 그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근거 없는 생각 뭐 이런 게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때 이제 구체적으로 좀 진학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아보고 뭐 시도를 해서 진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중남자에 어울리는 그런 학교 생활 잘 눈에 안 띄는 출석 열심히 하고 수업에는 꼬박꼬박 들어갔던 것 같고 그게 무슨 어떤 뭐 의무감 같은 게 있었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해야 되니까 돈 냈으니까 가서 수업 들어야죠. 비싼 돈 주고 갔는데. 집에 혼자 있는 거 좋아한다고 아까 말씀을. 저 그런 말 아까 한 적 없는데요? 아까 하셨나요? 네. 제가 했어요? 누워 계시고. 그걸 좋아한다라고 누워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 그걸 좋아하진 않는데요. 좋아하시는 뭐 그래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좋아한다고 말은 안 했지만 잘 정확하게 파악하신 것 같습니다. 편집이 힘드는데. 작품이 없을 때 네네. 그런 기간에 주로 무엇을 하고 지내시나요? 누워 있는 거 말고요. 드라마도 보고 영화도 보고 그런 거 좋아하는 편이어서 그렇게 보기도 하고 또 뭐 친구들 만나서 차 마시면서 얘기하고 뭐 게임 같은 것도 하고 콘솔 게임 같은 거 좋아해서 어떤 배우로 좀 기억이 되고 싶나요? 저는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그것도 역시 보시는 분들이 저의 작품과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거는 보시는 분들의 몫으로 남겨놓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특별하게 어떻게 기억되고 싶다는 것은 없습니다. 보시는 분들의 삶과 경험 속에서 다 이렇게 다르게 좀 변화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그런 만남을 고대하고 그렇게 작업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인터뷰 아마 편집이 상당히 잘 돼서 재미있는 인터뷰였을 것 같은데 그 능력 엄청나다고 쌍따봉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켜봐 주신 여러분, 네티즌 여러분 감사드리고 다음에 좋은 작업으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